네, ETF의 역사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1990년에 세계 최초의 ETF가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었는데요. 그로부터 3년 뒤 미국에서는 S&P 500을 추종하는 ETF가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SPDR이라고 하는 ETF인데요. 그 이후로부터 글로벌 ETF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현재 글로벌 ETF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경원 정도가 되는데요. 1경원이라는 숫자 도대체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감도 안 잡힙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부산 투자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높은 환급성과 접근성이 우수한 ETF는 성공적인 금융 혁신 사례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ETF가 2000년대 공모펀드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은 가운데 ETF 성장은 지속되었을 정도니까요. 또한 지수 추종 ETF뿐만 아니라 최근은 특정 주제나 트렌드를 담은 테마형 ETF까지 좀 시장의 외연 확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메타버스, 기후변화, ESG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비건 테마초 ETF 같이 정말 다양하고 특이한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오랜 수건이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1월부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시장의 관심은 그 다음 타자가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최대에게 블럭에 오늘은 디지털 자산 관련 ETF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로소 승인이 되었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요. 그간의 역사들을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SEC 대첩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SEC와 자산운용사 업계 간의 정말 다양한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포인트들을 한번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 GBTC죠. 2013년에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공개 신탁으로 출시가 되었다가 2015년부터 공개 시장을 통해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GBTC는 마침내 SEC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GBTC가 SEC에 등록되고 규제를 받는 최초의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1년 10월부터 GBTC는 ETF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을 했었고요. SEC가 거부를 하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21년 10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21년도의 주요 사건들이고요. 22년은 잠깐 건너뛰고 23년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만 하더라도 기억을 해보시면 초반에 제네시스 파산 신청,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 실버게이트 사건 등이 터지면서 다소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했었습니다만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반전이 됩니다. 23년 6월에는요. 6월 15일에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고요. 7월에는 미국 법원이 SEC와 리플 간 소송에서 리플의 아주 우호적인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소송에서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리플 소송에 대한 SEC의 항소가 또 기각이 되는데요. 이쯤 되면 정말 SEC가 많이 두들겨 맞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24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공식 승인하게 되는데 이때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과 소송 패소가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에 주요했다라고 나옵니다. 결국 지난 8월 당시 소송에서 법원이 제기한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ETF를 왜 차별하느냐에 대한 답을 SEC는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명서에는 우리는 비트코인을 결코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투자자들은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쉐어스 보고서에 따르면 1월 11일 SEC가 현물 ETF를 승인하자마자 곧바로 해당 ETF들로 약 18억 달러가 바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펀드에서 투자자 차익 실현이 이어지면서 자금 유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1월 한 달간 전체 디지털 자산 펀드로 유입된 금액만 놓고 본다면 22년 전체 연간 펀드 유입액을 압도할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관심은 알트코인에도 현물 ETF가 가능하지 않을까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는 이 로직을 그대로 가지고 이더리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그동안 정말 꿋꿋하게 개발을 열심히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23년 4월에 샤팔 업그레이드가 있었고요. 스테이킹 된 이더들의 인출이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더리움 뱅쿤 업그레이드도 차근차근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더리움 선물 ETF 작년 9월에 9종이 출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11월 16일이죠. 블랙럭이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프랭클린 템플턴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을 했고
있고 현재 9건이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늘 그랬어요. SEC는 주어진 기간을 다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승인을 계속해서 미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5월 23일 바네크를 시작으로 최종 승인 기한이 비로소 다가옵니다. 블랙록은 8월 7일이 최종 승인 기한이고요. 이때 좀 잘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선물 ETF가 이미 시장에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SEC가 승인을 거절한다면 과연 그 논리가 무엇일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최근 겐슬러 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의 전례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SEC는 공평 무사한 규제 접근법을 유지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 SEC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의 합류로 시장 전반의 다양성이 확보가 되고 매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투자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면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투자자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디지털 자산 입장에서는 반대로 제도권으로 인정을 받고 투자자 보호도 훨씬 강화가 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최초의 주식이 발행이 되었고요. 그 후 시장의 발달과 전산화를 거쳐서 지금의 증권시장이 조성된 것처럼 시장 경제가 성숙해지는 것과 맞물려서 자본시장의 혁신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자산이 합류하면서 보여줄 새로운 혁신들을 주목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